감정 조절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곳에 일종의 독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지면 우울증에 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뭐 다 비슷할 텐데요. 네. 남자들은 결혼을 해도 그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비슷합니다. 별로 크게 달라지는 크게 건 달라지는 없죠. 그냥 다니던 회사 계속 다니고 집에 와서도 뭐 똑같고. 근데 여자들은 확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으면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또 그만두지 않더라도 복직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애를 키우면서 퇴근 또 제대로 맘 놓고 늦게 야근할 수도 없고 맞아요. 뭐 회식한다 그러면 또 집에 전화해서 애를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아지고 또 가다가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댁이라는 커다란 고통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 여자 일생은 네. 그 결혼하면서 완전히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분도 아마 지금 화면은 안 나왔지만 네. 그런 남편이 좀 많이 좀 도와주면 훨씬 우울감도 좋아질 수 있을 아니 것 아까 그 같은데. 말씀 딱 하시잖아요. 미워하기 싫어서 네. 내가 참고 넘어가는 게 많다. 네. 너무 공감 갑니다.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혼자서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럴 때면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징징거리는 것 같고 그렇죠.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쪽에서 좀 미리 이게 뭐 나 혼자 낳은 애도 아니고 이제 같이 낳았는데 같이 좀 뭐 고통을 좀 공감해주고 네. 하면 맞아요, 좋겠는데 그걸 꼭 치사하게 내 입으로 하나하나 다 말을 해야 되느냐. 맞아요, 좀 선생님. 알아서 이렇게 좀 힘든 걸 알아주고 네. 좀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느냐. 근데 이런 것 속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네.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전에는 나도 벌 만큼 벌고 잘 나갔는데 나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이런 옛날 생각도 들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선생님 그냥 그렇게 남의 얘기하는 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자녀를 키우실 거 아니에요. 뭐 사도상칠 뭐 할 네. 말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 내가 치사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주시는 타입이신가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저희 이제 집사람이 네. 그런 이제 고통을 겪었던 거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사실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 되는 레지던트 전공의 생활을 하느라고 네네. 많이 도와주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때 잘 버텨준 덕분에 그 시기를 넘어가는데 네. 그 처음에 한 1, 2년은 참 그런 게 어느 가정이나 어느 부부나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편이시잖아요. 저는 늦게 결혼했잖아요. 40대에 네. 결혼했으니까 나 좀 난데요. 우리나라 남자 30대들은 너무 바쁩니다. 바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저도 얘기는 하지만 도와주기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요.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정말 단순히 치사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말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게 아마 주부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모유 수유 중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맥주를 드셨다고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적은 양도 아니고 네. 근데 너무 이해는 되지만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이제 우울한 마음을 뭔가로 풀어야 되는데 뭐 집에서 애한테 이제 딱 잡혀 있으니까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풀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애 조금 이렇게 잠든다 싶으면은 혼자서 이제 남편은 또 일한다고 늦게 오고 그러면은 혼자서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서 홀짝홀짝 이제 마시게 네.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위로가 되죠. 약간 알딸딸하면서 좀 우울한 기분을 잊게 해주니까. 네. 그래서 술이 약간의 약의 대용으로 술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잠이 잘 안 오고 애가 깨고 그러면 잘 못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한잠 깊이 자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마치 약처럼 술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모유 수유 중에는 사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좀 본인이 모유 수유하게 되면 약이라든지 술이 조금 더 아이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보다는 좀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풀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 심정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네. 의학적으로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모유 수유 하다 보면 저도 한 3개월 만에 맥주를 한 잔 마신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진짜 막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발가락 끝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 있잖아요. 뭐 한 모금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있을 수 있지만 꼭 소주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양주라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맥주라고 꼭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하여튼 아이를 위해서 모유 수유 중에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금은 화면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나 표정이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우울증 심하신 분들은 벌써 표정부터 다르신데 근데 문제는 지금 아이 낳고 나서 엄마가 많이 우울해지면 막 여기 시청자분들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착 형성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애착 형성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울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껍데기만 원래 나지만 생각이나 행동, 감정이 다 다른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우울해지면 아이한테 어떻게 대하게 되냐면 아예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짜증을 내거나 충동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애착이 형성이 되질 않으니까 아이 앞으로의 인성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아이가 11개월이라고 예, 예.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이제 있게 되면은 자기 감정에 자기가 빠져 있으니까 내가 워낙 힘드니까 애한테 온전하게 주의를 잘 기울이질 못하죠. 네. 또 시선을 잘 마주치거나 교감을 못하고. 다행히 이제 이분은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다시 제가 이제 그 전에 미리 만났었는데 다시 본인이 하시던 그 전에 처녀 때 하시던 네. 그런 작업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본인 말로는 내가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막 그 애 잠자는 틈에 옛날에 하던 일을 이제 조금 한 거죠. 네.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잠은 못 잤지만 그렇죠. 기분을 훨씬 더 회복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 또 이분이 두 번째 잘하신 거는 남편분을 잘 이렇게 남편분이 자기 얘기를 좀 얘기가 길어지면은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한창 그 당시는 이제 말 다니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길게 통하기도 힘들고 얘기 듣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는데 이분이 전화를 끊지 마라. 내가 꼭 이 얘기는 해야겠다. 그리고서는 1시간, 2시간을 계속 본인 얘기를 하셨대요. 네. 한두 시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속도 풀리고 또 남편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거 대충 그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느꼈기 때문에 공감을 더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한 방법으로 잘 이렇게 상황을 좀 극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남편분께서도 참 감사하네요. 왜냐면 보통 남자들 같으면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를 받으면 말꼬리 잡고 계속 늘어지는 아내한테 이따 그렇죠, 하자고 이제, 하고 딱 네. 끊어버릴 수 있는데 네, 남편분도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게 남자들은 약간 본능적으로요. 누가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나 힘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이렇게 비난받는다는 생각이 그렇죠. 딱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꾸 방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을 그냥 자르려고 그러고 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다 대고서 자꾸 그거를 너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달라. 아예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도 좋고요. 반대로 남편분 입장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쉬운 방법이 어떤 얘기에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예를 들면은 뭐 너가 지금 그럴 상황이냐? 당신이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이렇게 그래 마음만 그렇구나 읽어줘도. 이렇게 그냥 얘기만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래와 그래서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서가 붙으면 그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 그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구나 네네.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네. 이렇게 공감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와 그래서 그 한 글자 차이인데 굉장히 그게 맞아요, 큰 차이를 선생님. 줍니다. 그래 이렇게 하지. 그래? 그러면은 관심이 없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꼭 말꼬리를 내리셔서 뭐 그래.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남편분들께서도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될 필요도 네. 있어요. 좀 네. 의식적으로라도. 그래도 우리 명숙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본인의 이런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뚫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안심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결혼 전에는요, 우울증 같은 거는 마음 약한 사람이나 겪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해당 사항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이나 인기도 아주 많으시고 또 활달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어떤 분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만나봅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던 그녀. 그녀에게 우울증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이해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우울증 사람들 얘기하면 저런 거는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걸리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거 자기가 생각만 잘하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제일 암 이런 거를 떠나서 제일 무서운 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진짜 자기를 땅 파고 들어가면 한없이 들어가고. 결코 쉽지 않았던 결혼과 출산. 그녀의 마음속엔 어느덧 우울이 뿌리를 내렸습니다.